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회계연도가 9월 1일이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구정은 또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할 수 있는 날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새해 우리가 들어서면서 뭐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새해 우리의 원하는 소망, 또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새해, 신춘년 새해에 이제 새해 소망을 여러분도 정말 이 건강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건강을 지키는 거 5가지 사항을 내가 우리 지켜나가 보자. 이런 첫 번째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거. 우선 이제 지금 거리두기도 있고 사회적으로 계속 이 심각한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가 당분간 계속 진행될 거라 보이고, 금년 아마 11월 정도나 돼야 뭐 상당히 많이 해소될 거라는 그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 마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거리두기, 그 다음에 손 닦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이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건강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 에이비어들은 뉴트라이트에 대한 어떤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가족들. 가족들한테도요, 이 뉴트라이트를 많이 드시게 하십시오. 이 면역력이 높아지면은 모든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게 침투하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뉴트라이트를 제가 25년 동안 먹으면서요, 우리 가족들이 건강에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요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업이기 때문에 뉴트라이트 꼭 먹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 먹어보니까 젊었을 때서부터 꾸준히 먹어두면은 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몸이 아프면. 정말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 가본 사람만이 내 건강에 대한 얼마나 고마운 걸 알게 됩니다. 이제 한 60 정도 되면은요,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젊은 리더들도 지금 20대, 30대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50, 60 먹게 되고, 또 여러분 부모님도 건강에 지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뉴트라이트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뉴트라이트, 지금 한국하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을 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뉴트라이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도 요즘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이 제품 중에서 다 쓰시겠지만, 이 마우스 워시액을 자주 쓰세요. 아침 저녁으로 마우스 워시액을 7번 정도를 이게 클릭을 해가지고 그 컵에다가 플라스틱 컵에다 물 꼭 채우고 입에다 넣고 실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분 정도 물고 있다가 그냥 뱉으시고 헹구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가 잇몸에 침투하고 있다가 하루 이상 견디고 폐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우리 마우스 워시액이 굉장히 그걸 예방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치 같은 거 거의 없어집니다. 특히 아이들 충치 때문에 치과 가면은 이 다 버려요. 저희도 치과 한두 번 다 가봤잖아요. 왜 치가 떨린다는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병원 가면 치가 떨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치과 치료받는 그렇게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치 같은 거 있거나 이게 잇몸이 좀 있게 되면요, 마우스 워시액만 써도 거의 사라집니다. 제가 쓴 경험에. 그래서 저는 해외 갈 때마다 우리 제품 다 싸들고 가서 다 써요. 전 너무 감사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과 안 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이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것이 뭐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메 사업은요,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지켜나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뎁스를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존 리더들과 팀워크, 그다음 화합, 이것이 우리 성장 요인이에요. 우리가 인쇄 수입을 받는다는 얘기는 뎁스가 돼야 돼요. 이 뎁스가 되는 것은 그 시스템과 그 조직의 문화, 그 다음에 화합, 팀워크 이런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됐을 때는 그 시스템의 힘에 의해서 그 팀 화합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룹이 거기서 성장하고 그룹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뎁스를 키우는 거고, 뎁스를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 화합과 팀워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시고요.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 스폰서하고 아주 밀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행동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업을 지켜나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직계 존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계 존비석은 직계라는 것은 내 자식들, 손자가 직계고요. 조는 뭐냐? 부모, 할머니 세대예요. 직계 존비석이라는 것은 우리 할머니부터 우리 손자 그 계열을 직계 존비석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대략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굉장히 누구나 다 사랑하시겠지만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저는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시죠. 직계 존비석, 존소. 그 다음에 나를 길러준 사람들은 나의 멘토였어요. 어떻게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객지생활을 했는데 그때 정말 사회생활 하면서 젊은 시절에 누굴 만나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수원으로 유학을 왔었을 때 정말 아무도 없었을 때 사회형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 지금까지도 거의 한 50년 이상의 그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영향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을 굉장히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감사함을 지금 갖게 됩니다. 그분도 상당히 훌륭한 분으로 성장하셨죠. 그리고 직장생활, 이제 한국투자신탁 다니면서 거의 20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직장 상사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분도 나를 도와주려고 했겠죠. 인생의 두 번째 멘토입니다. 그분이. 사실 저는 그분이 항상 부하 직원이었지만은 저한테 그랬어요. 공부해라. 그리고 네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잠깐 본점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말고 영업 분야에서 네가 1인자가 되라. 미국의 대통령들이나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영업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간 대한민국 그런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네가 두각을 나타낼 날이 있을 것이다. 자꾸만 실무부서에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앉아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밖에 뛰면서 무예수유를 창조시키는 그런 일을 젊었을 때부터 도전해라. 이 얘기를 저한테 계속 얘기해 줬을 때 제가 그때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 금융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내가 1인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 멘토의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전 한국투자신탁에 가만히 있을 때 돈이 엄청나게 막 들어오고 수익률이 좋으니까 정말 돈을 갖다 막 맡겼을 때 저는 전단지 들고 공단 같은 데 가서 아침에 차 딱 들여보내고 제가 아침 저녁에 진짜 신발이 다 뛰어다니면서 자금 유출했을 때 엄청난 돈을 제가 유출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전단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금융상품 그렇게 팔러 다녔어요. 가만히 돈이 막 들었을 때도 저는 뛰어다녔어요. 왜? 그 멘토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많은 이 자금 유출을 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장이었어요. 내가 뛰는 것만큼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그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오늘날 제가 성장하게 된 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 멘토를 정말 제가 한국투자신탁 그만둔 지 20년 지났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찾아뵙고 그랬어요.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5년 전에 그분이 뭐라 그러냐. 김 사장, 이왕이면 박사도 한번 해봐. 석사했으니까 박사도 한번 해봐. 이 말 한마디 딱 듣고 저는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의 한마디 힌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그분을 찾아다니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한국투자신탁 감사로 계셨는데 그분도 경영학 박사가 되셨어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보러
박사학위 공부하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던 것이 제가 오늘날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투자신탁에 있을 때는 당연히 상사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보셨지만 퇴직하고 20년 동안 그분을 찾아뵈면서 구정날 추석날 특별한 그분의 생신날 같은 찾아뵈면서 제가 마음에 이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도 이렇게 아들 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남이 퇴직하고 20년 지나도 이렇게 매번 1년에 몇 번씩 찾아뵈는 난 처음 봤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나는 감사님 때문에 내가 오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많은 젊은이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많은 후배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 사장만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저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제 얘기를 그대로 제가 25년 전에 그 얘기를 우리 상사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파트너들한테 우리 인생 후배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지금부터 새로운 꿈을 안고 여러분들이 도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5년, 10년 후에 저보다 더 훌륭한 성공자로 남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뭐냐? 내가 매일 만나면서 우리 김종인 사장님 만나가지고 정말 여기서 성공을 해줬기 때문에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세 번째 멘토입니다. 네 번째 멘토라면 저를 박사학위를 받게 해줬던 은사죠. 그분은 짧은 시간 한 4, 5년 정도의 그 관계이지만은 그래도 활용점정이라 할까요? 정말 저에게 나이 60에 박사학위를 이렇게 수여해 주신 분, 그분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누구냐? 바로 파트너고 스폰서입니다. 자, 어제가 1월 1일이 아닙니까? 신축년 1월 1일 우리가 매년 25년 정도의 우리가 산행을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5명 이상 못 모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부분만 올라갔다 오자. 그랬더니 우리 PT 리더분들이 우리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가겠다 해가지고 어제 모인 분들이 그래도 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박경사님이 계속 하루 종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리더들, 우리 가족 같은 리더들이 1년에 한 번 산에 올라가는데 따뜻한 떡국이라도 끓여서 좀 먹이고 싶은데 먹게 하고 싶은데 이게 못 모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집에서도 그냥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본 내가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족처럼 파트너를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 형제그룹과 스폰서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이 팀에서 그 외로움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면서 여러분들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해준가 이거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요 제가 오늘날 제가 이렇게 굳굳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제가 지금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내가 지지 않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력이 생긴 거예요. 이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 집념이 생긴 거예요. 이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내력을 갖게 된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편안하게 고생하려고 사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거절당하고 두려움도 겪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팀에서 함께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이 꿈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웃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웃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이건 이웃에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내가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뭘까? 위스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사업을 키워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웃들에게 좋은 제품을 권하고 또 이웃들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도전하고 또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원한 수입을 만들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는 뎁스를 통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그룹을 우리 안정시키고 지금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전달하면서 제품도 알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을 키워나가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수입, 영원한 인쇄 수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 꿈을 지키는 겁니다. 내 꿈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도전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FC가 됐어요.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했습니다. 그때 정말 8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엄청 열심히 하면서 FC가 됐는데 그때 내 생각이 스폰서가 김학찬 사장님 여기서 멈추지 말고 크라운 엠버서더를 도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만 해줬다면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했다면 벌써 크라운 엠버서더 됐었을 텐데 김학찬 사장님 우리 이 정도 성공했으니 우리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자. 지구 두 바퀴 돌 때 그때예요. 예. 지구는 두 바퀴 돌았지만은 내 성장은 멈춰있던 거예요. 자, 전 여러분한테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일사장 뉴에스피 축하드립니다. 예? 멈추면 안 됩니다. 아셨죠? 계속 트라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직장 생활 20년 동안 정말 내일처럼 했어요. 밤잠을 뛰어다니면서 내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 대한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정말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서 FC가 되고 보상도 많이 받고 좋은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 30년을 그렇게 보내니까 나도 좀 내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언젠가 또 도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한번 자동차가 그냥 100km, 120km를 밟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꿈을 논다는 것은. 그때 그냥 120km를 달렸을 때 더 밟지 않아도 그냥 악셀에다만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120km 이상 계속 갔었을 텐데 그렇다면 나는 크라운부터 했었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이것이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거의 멈춰섰을 때 다시 밟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리더들은 절대 여러분의 꿈의 크기를 낮추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절대 도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목표식을 계속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픽업도 되고 더 많은 보너스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날인가 목표를 딱 놓고 놨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다 보니까 내가 늙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게으러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떤 때는 공허감이 생기고 어떤 때는 더 심하면 우울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암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울증 안 생깁니다. 어느 순간이가 이러다가 내가 모든 게 다 이뤘는데 더 이상 도전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잠깐만 움츠러지게 되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때가 한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내가 짧게 경험하면서 아니다. 다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나도 크라운을 도전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면서부터는 여러분들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이제 활기가 차게 되고 건강도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물론 건강은 좋았지만은 건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활기가 차는 거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목표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도전한다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최근 2, 3년 동안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핀업 되고 보너스 많이 받으면 참 좋겠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활력을 찾고요. 활기차고 새로운 삶을 어떤
전부 얻는 그런 기분을 요즘 느끼면서 나이가 먹어도 계속 꿈에 대한 도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을 지켜나가라.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꿈하고 꿈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엊그저께 이상민 사장님이 사업 설명할 때 얘기했다. 그게 너무나 공감은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그 얘기 듣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이 도전하는 거 실천에 옮기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꿈을 크게 꾸고 거기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존경할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연 다이아몬드는 뭐냐? 예. 우리가 1차 목표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렇죠? SP가 목표는 아니죠. 그렇죠? 1차 목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2차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FC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이아몬드는 과연 뭐냐? 다이아몬드하고 금하고 차이가 뭘까? 이게 똑같은 보석인데. 자, 우리가 다이아몬드, 왜 아메에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다이아몬드 성공자로 이렇게 인정을 할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의 광물이고 광석이긴 하지만 이게, 첫 번째는 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영롱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죠. 영롱하고 아름다워야만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영롱하고 아름다운 것은 금도 있을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을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고 비추처럼 밝고 정말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금도 그렇진 하지만 다이아몬드만큼은 못해요. 그래서 금보다 다이아몬드를 더 높이 평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 할 때 금운동을 얘기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다이아몬드는 그걸 할 수가 없어. 비싸가지고. 예. 금은 일반 보석 중에서도 최고로 치지만 그 위에 보석의 보석은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럼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는가? 우리 암에서 다이아몬드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언제 닿아야 되고 우리가 예. 그래서 이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세상의 광물 중에 가장 고가고 가장 아름답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최고를 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그냥 되는 겁니까? 보석이지만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단함. 자, 금도 단단하긴 하지만요. 금도 단단하지만 다이아몬드만 단단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이 광석 중에서 단단한 보석이 광물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보석으로도 다이아몬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 가치로도 다이아몬드 인정하지만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모든 이 세붙이던 모든 그 다이아몬드를 다 잘라내고 다이아몬드를 다 가려내고 그럽니다. 그럼 왜 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강할까요? 단단할까요? 이거는 2500도에서 견딜 수 있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럼 2500도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이런 탄소 덩어리인데 이게 이런 내구성,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보석을 세공하는 데 쓰게 되고 모든 철강을 자르는 데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란 뭐냐? 암의 다이아몬드는 뭐냐? 내가 이 부딪히고 깨지고 거절당하고 그럼 누가 성장하고 있을까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단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삽을 만났을 때는 결항이로 바위치기입니다. 결항이로 바위치기인데 결항에다 바위를 대고 결항을 때리면 바위가 깨질까요? 결항이 깨질까요?
그죠? 물어보나 마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거위알이 돼요. 거위알로 바위를 딱 치면요. 결함보다는 더 늦게 깨져요. 거위알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타조알이 돼요. 더 오랫동안 이게 숙련이 되면 타조를 바위에 떨어지면 웬만큼 그냥 안 깨진다는 거예요. 바위만큼 단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안에서 타조알까지 우리가 계속 숙련하면서 거절당하면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한 다이아몬드, 어떤 상황에도 견뎌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 그래야 여러분들도 지켜나갈 수 있고 여러분 파트너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굳굳하게 그분을 지켜줄 수 있는 다이아몬드. 그래서 빛이 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중받는 거고 인정받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아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정말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에 왜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를 성공자로 인정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보석,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왜 성공자가 기립박수를 해주고 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줄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야? 그냥 뭐 아메에서 인정해주는 그냥 성공자구나 이 정도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업을 하신 분들,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다이아몬드가 좀 존경스럽지 않아요? 해보셨지만 이게 여러분들 1년을 해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여러분들 그걸 극복하면서 단련된 영화에 이 파이터라는 그 영화에 보면 단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자는요 1000번을 때리는 1000전 단이야. 연은 10,000번을 때리는 연이야.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1000번 이상을 때리고 10,000번 이상 때리는 단련, 이런 단련을 시켰을 때 고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깨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깰 수 있는 그런 보석이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이 수원을 하고 여러분들 사업을 이렇게 니꾸르팅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거절당하고 어떤 때는 뭐 네가 다단계 하냐 뭐 피라미드 얘기했다는 그냥 내가 왜 피라미드 하지 이 정도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폰서 성공하신 분들, 여러분 스폰서들 성공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하면 흔히 듣는 얘기죠.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사업에서 가장 어렵다면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업 비전 볼 때는 이거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을 거고 누구나 이거 뭐 다이아몬드 누구나 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지야 아주 쉬울 거 보여요. 여기 한 3개월 동안은 아메를 아주 우습게 보다가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 노이즈 단계예요. 거절당하니까 부딪히니까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만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생활 속의 아메를 하시라는 거예요. 사업은 나중이고요. 그냥 제품을 쓰다 보면 제품이 좋으니까 이마트, 월마트 있는 제품을 다 쓰잖아요, 우리가. 제품을 쓰다가 보너스 받고 보너스 받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받는 건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야 그 중에 간혹 나 같은 사업가가 나오면 그냥 사업가를 알리는 거고요. 그래서 생활 속의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품을 우리가 쓰다가 소비자, 골드 소비자를 만들다 보면 그분은 그냥 골드 소비자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좋은 제품을 편하게 쓰게 해주니 감사하고 거기다 약간의 캐시백까지 주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나 따라서 또 제품 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수입이 더 증가되고 수입이 더 증가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수입이 증가되지?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사업인가 봐?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생활 속의 아메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면 이 노이즈 단계가 벗어나면서 이지 단계로 다시 접어들게 돼요. 이지 단계까지 접어든
되게 되면 2단계, 암의 사업 별거 아니네. 뭐 이런 단계 딱 오면 그다음부터는 암의가 너무너무 쉬워지면서 이제 웬만한 이 거절에도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마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2지단계까지, 2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렇게 와서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그룹이 크지 못하고 내 생각 소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싹이 나면 싹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싹이 자라고 나면은 꽃이 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꽃이 피고 나고 나면 내가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다 종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필요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2, 3년 정도 했을 때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뛰면서 열심히 거절당하면서 내 자신을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냥 내가 제품 하나 쓰는 거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지만 내가 리더가 되고 내 파트너도 리더를 만들어야만이 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뎁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평생 우리가 받는 건데. 자, 우리 리더분들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되면은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조금 좀 진짜 지루하죠?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윤영서 사장님, 윤영서 보여? 예, 파이팅. 예. 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예, 이제는 이런 과정을 다 걸치고 나면요, 여러분들 정말 젊은 나이에 다이아몬드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석의 예를 들고 있지만 보석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원 불멸입니다,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야. 보석이 광물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그 땅 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있어도 썩지 않고 그대로 언젠가 파내도 영롱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왜 다이아몬드가 변할까요? 암의 다이아몬드가 됐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한번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경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한번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것은 영원한 그 경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텍스터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다이아몬드를 유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요. 일단 다이아몬드 됐다니 여러분들이 자기 걸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정말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구성은 금이 덜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고. 그 다음에 불변성은 어떨까요? 이 불변성은 금도 변하지 않아요. 땅속에 수십 년, 수백 년 있어도. 다이아몬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예. 가치성이야. 가치성.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귀하기 때문에.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뭐 그냥 발로 툭툭 치는 대로 나오면 무슨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사인하자마자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다이아몬드 다 준다면 누가 다이아몬드 다른지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이 배지 다른 게 이 다이아몬드 3개가 박혀 있는데 여기에 이 3개 박힌 다이아몬드를 제가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업하는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희귀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법칙에서 공급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도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모든 정상은 하나지만 암의 정상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 기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회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정상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사람 다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가치성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 다이아몬드는 가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금도 가치가 있지만 이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운동 딱 했었을 때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 준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금메달 아니냐? 다이아몬드 메달을 준다고 하는 게. 언젠가는 진짜 한계 극복한 사람한테 그런 메달을 나올는지도 모르죠. 워낙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지. 이게. 근데 아메이는 여러분들 진짜 다이아몬드를 준다니까? 그거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그걸 2개가 나와요, 이게요. 여기는 크라운 정도 되면요. 크라운이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4개가 바뀌잖아요, 크라운은. 크라운 엠버서더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이 4개가 이렇게 바뀌고, 이게 큰 게, 이렇게 이상 되는 다이아몬드가 바뀌어요. 이 배지 하나가 거의 몇 천만 원 가요. 이게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배지를 잊어버리면요, 이거 꽤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나까지만 가오르가 이 크라운 엠버서 배지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니치디보 사장한테 잃어버렸다는 얘기하니까 니치디보 사장님이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또 하나 만들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라운 이상은 이 배지를 두 개를 줘요. 2개를 주는데 하나는 진짜를 주고 하나는 가짜를 줘요. 평소에 이 달고 다니는 것은 가짜를 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진짜는 그 금부에 놓는 데니까 이게 그 수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금고에 놓다가 가끔 차고 다니잖아요. 예. 농담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아무데 주지 않는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한테 수여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째요, 우리가 이런 사업에 도전한다는 게. 세 번째, 오늘 뭐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이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저는 제 과거에가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가 원할까요? 저 싫어요, 저는. 그냥 지금 생활이 최고 난 좋은 거야. 앞으로 몇 살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내가 가난이 싫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싫어. 근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 사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젊은 나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다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속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이걸 벌써 5년,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빨라지는 것 뿐인데, 요즘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영사업,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독특한 기술이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쪽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로봇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ABO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합니까? 이런 걸 알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멘탈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소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 소수가 대강 흐물흐물 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 리더들을 제가 아주 그냥 강도 높은 어떤 2000대도 녹지 않는 단단한 보석을 여러분 가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주말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제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왕 한 번 사는 거, 이왕 우리가 한 번 사는 거 영향력 있는 사람 한번 돼보자. 이게. 그리고 우리가 50, 60대 신분에서 절대 실망할 필요 없다. 왜? 100세 시대인데 내가 80이 돼가지고 머리가 허여가지고 크로네 무슨 배지 딱 달고 내가 수만 명 앞에서 기립박수를 받는 그 늙은이가 된다면 늙은이라고 그러겠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머리가 허해가지고 정말 크라운 앰버서더가 나이 80에 수만 명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턱시도 딱 입고 단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해 항상. 그게 우리 리더의 삶이에요. 그런 날을 생각하면 지금 흥분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 삶을 만났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보는지 몰라도 저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어 타이거 없는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고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수입이 증가되잖아요. 수입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수입이 들어올 때,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지금 얘가 느끼고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셔야 돼. 내가 그냥 돈 10만 원 가가지고 백화점에 쇼핑하는 거를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1000만 원을 그냥 딱 주머니에 넣고 가가지고 오늘 1000만 원 다 쓰지 않으면 안 들어올 거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백화점 가는 거하고 어떤 기분일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차를 사면은 내가 원하는 차를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차를 살 거야. 그냥 현금 딱 주고 이런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조그만 차 그냥 하나 사가지고 그냥 월부 내가면서 살 건지. 수입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 선택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감. 양다선 사장님이 그랬잖아요. 운동화 100만 원짜리. 저 한번 보고 있네. 운동화 한 번 100만 원짜리. 멋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사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사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 100만 원짜리 운동화 못 신어봤어. 복을 해도 싶어, 한 번 이제. 예. 그래요.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인정받잖아. 내가 도덕질 하지 않는 한은, 도덕질 하지 않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온다면 인정을 받잖아. 누구한테 먼저 인정받을까? 아내한테 인정받고, 남편한테 인정받고, 부모한테 인정받고, 내 자식한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베풀면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정받는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멋있는 줄 아세요? 이런 날이 멀지 않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도 겪어내는 거예요.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자신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항상 보면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도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있어야 나누는 거 아닙니까?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항산, 내가 자산이 없으면 무항심, 마음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설렁탕을 먹어도 있는 사람이 맞는 설렁탕 소금 맛하고 없는 사람이 먹는 설렁탕 소금 맛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편안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려를 할 줄 알아요.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넉넉하면은요. 두 번째 뭘까요? 시간적인 자유를 누려요.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20년 동안을 출퇴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어떤 때는 러시아워 시간에 서울 같은 데 가면은요, 2시간. 제가 서울의 충정로에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공부를 가면은요, 가서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2시간만씩 걸려요. 길이 막혀가지고. 한 40분이 걸리고 2시간 반 걸려요. 근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저도 출퇴근을 20년을 해봤지만 그걸 잊어버린 거 어느 날 순간부터. 벌써 20년이 넘다 보니까. 근데 그 길을 아침마다 계속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직장도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싶지 않다 안 가고 하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공자 아니면 가능한 거예요. 인쇄 수입을 받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이게. 자, 이런 거 보면은요, 지금 내가 참고 견디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뛰는 거야, 이게.
남들이 어려우면요, 나한테는 더 기회가 커지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꿈이 큰 사람은 더 많은 기회 폭이 넓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중한 가족. 소중한 가족이. 소중한 가족한테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책임감. 책임감. 자, 이제 우리 한국은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어떤 수입이 많이 있고 여유로우면요, 수입이 많고 시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당장 살기 힘든데 무슨 봄이 기다려지겠습니까? 무슨 꽃이 아름답겠습니까? 무슨 단풍이 아름답겠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정말 에어컨도 빵빵 틀 수 있는 걸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가을이면 단풍을 보면서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지. 먹고 살기 발품은 이거 어려운 거야, 이것도요. 제가 보니까. 겨울은 정말 추울 때 더 느끼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 집은 크다 작다 떠나서 내가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죠. 따뜻한 살면서 의식주 해결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근데 내가 없으면 기름 아껴야죠. 전기세 들어갈까 꺼야 되겠죠. 그죠? 이건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야. 가족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번째는 내 자녀의 꿈을 지켜주는 거야. 인쇄수입이 계속 들어오게 내 자녀의 꿈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세상은 참 넓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막 유학도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영어만 잘하면 성공하고 영어만 잘하면 회사도 채용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영어 잘하는 것은 그냥 서울에 강남에 학원 보내면요, 학원 보내면 다 잘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뽑을까요? 대기업에서는 매출을 높여야 돼. 수출을 해야 돼.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해. 근데 수출을 잘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돼. 만일에 예를 들어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우리가 냉장고를 판다면 알래스카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가서 내가 유학을 한 사람들이랑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고 알아야만이 내가 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거기 가가지고 내가 냉장고를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싼 줄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연예계 스타라든가 스포츠 스타 이런 어떤 스타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텐데 이런 스타들이 되려면 지금 엄청나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 천재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이제 성공하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도구, 예전에는 이제 개천에 욕난다 그러는데 이제 개천에 욕나는 게 아니에요. 개천도 이제 복개가 돼가지고 욕이 안 나와. 이게. 이제는 이 부자 동네에서 명문대가 많이 합격하잖아요. 통계로 봐도. 도구가 다른 거야, 도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내 자녀들을 꿈을 지켜주는 건 뭘까? 부모의 경제력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야, 이게. 먹고 싶은 거. 이것도 꿈 중에 하나. 저는 굉장히 이 꿈이 강해요. 이게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너무 중학교 1학년 때 객지 생활하면서 이 밥을 마음대로 못 먹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먹는 거 보면 참 그래서 제가 먹는 것만큼 안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도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사는 거 그런 꿈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 중학교 때
이 밥을 뭐 많이 먹는다고 쫓겨났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지금 그 집은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아. 지금 예. 얼마나 제가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젊고 버렸을 때 그런 아픔을 내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다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의 그 아픔도 잘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꿈도 우리가 이룰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타보고 싶은 차, 집, 여행, 이게 공통적으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꿈과 목표가 이 세 가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차 타보는 거, 좋은 집에 살아보는 거, 좋은 여행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여행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제 마칠까 싶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이제 못 가는데, 저희는 뭐 24년 동안 여행을 했고, EDC가 된 지가 뭐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암에서 주는 보상을 다 받아봤어요. 지금도 기억 남는 한 50여 개국, 한 60여 개국 다녀온 중에서 기억 남는 여행지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은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요트 타고 에게를 우리가 여행했을 때 지금도 상상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고린도전서라는 그 성경 있죠? 이 고린도전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 3000년 된 그 도시도 전 거기 가서 고린도가 진짜 있네. 그런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 역사책에만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파르테논 신전을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멕시코 가면은요, 칸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멕시코 카리브가, 저는 카리브 해가 멕시코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칸쿤이라는 곳이 있는데, 칸쿤에 그 치첸이사라는 곳이 마야 문명의 발상지가 있어요. 약 한 3000년 전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런 것은 우리의 한 60년대 정도의 수준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여행 가이드들이 또 한 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칸쿤이 꼽고 있는 데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로 24시간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이제 직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기억이 났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같은데, 빅 아일랜드 섬 같은 데는 화산이 지금도 가서 아주 한 100m 전방에서 화산이 계속 분하게 솟아오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데 볼 수 있습니다. 그 화산 그 입구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그 광경을 보죠. 그 가다 보면 밀림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밀림 속에 가다 보면요, 그냥 수백 년 된 나무들이 그냥 쓰러진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게 자연보호예요. 미국은 치우지가 않아요. 사람만 다닐 수 있으면 그냥 놔둬요. 근데 나무가 쓰러진 그 고목나무 속에서요, 난꽃이 피는데 지금도 상상이 돼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대한민국에 보지 못했던 광경들을 거기서 봐요. 저는 골프도 빅 아일랜드 섬에서 제가 배웠어요. 골프 레슨을 받으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빅 아일랜드 섬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그냥 용암이 녹았잖아요. 녹으면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어요. 그 파3 같은 경우는 그 바다에서 바다를 넘기는 그런 홀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 홀에서 골프를 처음 치셨을 때 아침에 6시까지 나오라면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했어요. 골프 매니아들은요, 여기서 군산까지도 아침에 가요. 근데 100m 되는 그 골프장을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고 안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골프공을 12개를 주거든요. 12개를 다 빠치고도 모자라 또 달래가지고 가서 또 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못 쳤으면 그렇게 쳤냐고. 그걸 머리 올린다고 해가지고 처음 배우는 사람을 거기서 머리 올린다 해가지고 골프를 이렇게 배웠어요. 스키도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43살 돼가지고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이 삿포로 가서 스키를 배웠어요. 스키든 골프든 암이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키 코치들 아니면 코치들 다 데리고 와요. 프로들 다 데리고 와요. 스키 코치들 다 데려가서 거기 현장에 다 가르쳐줘요. 오전만 배우면 오후에 다 타요. 그게 암이에요. 그게 암이에요. 노르웨이 피오르드 같은데 정말 수심이 한 200m 정도 돼요. 천연설이 내려서 녹아내리는 그런 물.
거기서 여러분들 정말 연어의 그 연어가 제일 많이 생산된다 그러죠. 이건.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의 그 로마라든가 소렌토 같은 지방. 이태리도 몇 번 갔다 왔으니까. 이 도라와의 소렌토라는 노래가 있죠. 예, 도라와의 소렌토가 뭐냐면 이타제단 시절에요. 이태리가 무솔리니 통해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외국에 나가서 다 돈 벌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태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라.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고향에 돌아와라. 이제 소렌토가 좋아졌다. 도라와의 소렌토가 거기서 이제 성하기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가면요 진짜 여러 호텔 우리가 평소 보지 못한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트 타고 들어가면요 들어가면 거기서 그 바위를 뚫고 쫙 엘리베이터 올라오면 바로 빅토리아 호텔은 노비야 노비. 노비에 그냥 쭉 엘리베이터 타고 나와. 그 노비에서 여러분들 파티를 하고 정말 그런 이 다이아몬드 여행지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여행을 여러분들이 1등석을 타고 수석 다이아몬드 1등석을 타고 다이아몬드 하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뭐 물론 이제 파운드 PT 정도 되면 이제 이코노미 타고 유럽은 가고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여행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세들한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늘 그 곡조를 간직한다고 그래요. 매화는 이 추운 겨울에도 견뎌내면서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 이게 아메이고 이게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아메이 속에서 여러분들과 스폰서와 또 파트너 팀워크를 이루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꿈꾸는 다이아몬드 우리 정상에서 함께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것으로 새해 좀 메시지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